자, 조합편 내용 이제 순열이 끝났고요. 이제 조합인데 조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중복조합을 이제 궁극적으로 주로 할 텐데 중복조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앞서서 배워있던 조합의 내용을 좀 많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조합 내용을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 있다고 칩시다. 이 중에서 뭔가 사람을 끄집어내서 어떤 배열의 관계를 두지 않고 그냥 고르기만 할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순서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은 순서가 고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요. 그런데 내가 한 번에 세 명 이렇게 한 방에 내 손 안에 한꺼번에 세 명을 잡아내는 경우는 이 손 안에 ABC가 있든 ACB가 있든 BAC가 있든 BCA가 있든 CAB, CBA가 모두 다 같은 걸로 취급을 할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조합이라고 해요. 이 중에서 결국은 3명을 뽑기만 하는 경우입니다. 뽑기만 하는 경우. 그것을 우리가 7명 중에서 3명을 뽑기만 하겠다. 배열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일단 뽑기만 하자. 이걸 보고 조합이라고 하고요. 컨비네이션이라고 쓰고요. 그다음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7부터 연속해서 이제 줄여서죠. 3개를 쓴 다음에 7부터 연속한 정수를 3개 쓴 다음에 분모에 이 요놈의 팩토리얼 3팩토리얼을 씁시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뜻이고요. 계산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성질이 7C5라고 한다면요. 7명 중에서 5명을 고르라는 뜻일 텐데 그러지 말고 7명 중에서 2명을 고른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7명 중에서 5명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하고 7명 중에 2명을 이렇게 밀어내는 것하고 같은 뜻일 테니까요. 7C5는 7C2와 같은 뜻입니다. 즉, 이 뒷부분이 이 앞부분에 많이 근접하게 되면 차라리 거꾸로의 어떤 그 상황을 생각하자라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잘 쓰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알아두세요. 얘를 팩토리얼로만 표현한 방법입니다. 팩토리얼로만 표현한 방법. 얘는 7, 6, 5 나누기 3팩이었죠. 그런데 얘를 팩토리얼로만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다 얼마를 붙이면 됩니까? 4, 3, 2, 1, 즉 4팩을 여기다 붙이면 되죠. 그럼 밑에도 4, 3, 2, 1을 붙이면 될 것 같아요. 4, 3, 2, 4팩이죠. 결국 이렇게 하면 우리는 분자를 7팩으로요. 분모를 3팩으로요. 그리고 4팩. 이렇게 지금 컨비네이션을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10, C, 7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해 좋다고요? 이 뒤수가 앞수에 굉장히 많이 근접해 있으니까요. 10C, 3이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자, 얘를 한번 팩토리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팩토리얼로 표현하려면 얘 그대로 10팩토리얼 그 다음에 원래 분모했던 7팩토리얼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뺀 팩토리얼, 즉 3팩토리얼이 이렇게 분모에 붙을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표현해보면 여기에 10팩토리얼 분자고요. 그 다음에 원래 분모는 3팩토리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뺀 팩토리얼, 10에서 3 빼면 7팩이죠. 7팩을 분모에 한 번 더 쓰면 이게 바로 다 팩토리얼로 쓰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 내용 이해하면서 문제 좀 볼게요. 기존에 했던 내용에다가 조금만 이제 가미되는 거니까요. 481번에 보면 1번에 6C 역은 우리가 1로 우리가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8C3, 8C3 계산하라고 한다면 8, 7, 6, 8부터 3개 연속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 3팩토리얼.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2죠, 그죠? 이 계산하면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7C4 계산은 이 4가 7에 많이 근접되어 있죠. 즉 7의 절반값보다 크면은 근접해 있다고 생각할게요. 근접하니까 우리는 거꾸로 73을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계산이 좀 편해지잖아요. 그럼 7, 6, 5 나누기 3팩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로 15C, 14는 너무나 크잖아요. 그래서 15C 2를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15 나누기 1팩은 굳이 안 써도 되니까 1팩은 어차피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491번에 12C R-3이 12C 3R-1이 갑니다. 그래서 이 단수 비교를 하래요. 그러면 당연히 좌변 우변이 앞부분 똑같으니까 뒷부분요. R-3이 요놈 뒷부분 3R-1 뒷부분끼리 서로 같으면 당연히 이 등식 성립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컨비네이션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여사건을 고려할 수 있는 특징이 있었죠. 여사건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14를 15에서 14 뺀 1로 바꿀 수 있었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즉 얘를 12C 여기에서 여기 뺀 값으로 12에서 R을 빼면 12-R 더하기 3이니까요. 15-R이 되겠죠. 요렇게 바꿀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얘랑 비교할 수도 있으니까요. 요 부분, 뒷부분, 즉 15-R이 3R-1과 같아도 그거는 성립할 거예요. 이렇게. 물론 얘를 바꿔도 좋습니다. 얘를 바꿔서 얘랑 비교해도 돼요. 근데 얘를 바꿔서 얘랑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얘나는 이 비교는 서로 같은 비교가 될 테니까. 아무튼 여기서 R 값을 구해봤더니요. 마이너스 1이 나왔나요? 그래서 R 값을 구해봤더니요. 4가 나왔네요. 따라서 R 값이 지금 2개가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R 값이 마이너스 1이면요. 12C 마이너스 4는 우리가 정의를 내지 못합니다. 항상 12C 여기 R이라고 한다면 R 값은 0 이상의 정수고요. 또 12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이게 기본 존재일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R 값은 이제 마이너스에 불가능하겠죠. 자, 이제 문장제 형태로 보자면 빨리 보겠습니다. 525번에 3명이 출발을 했는데요. 3명 그냥 편의상 ABC라고 할게요. 이 중에서 그냥 2명 대표 뽑겠답니다. 한 명씩 뽑는 게 아니에요. 2명을 한꺼번에 3, C,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41번. 자, 4개의 U자. 4개의 U자는 어차피 U는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요. 자, 4개의 U자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해도 좋냐면요. 4개의 동전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U 놀이 문제는 동전 4개 던지는 문제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좀 편할 거예요. 자, 그럼 4개의 동전을 던져서 나올 걸이 나오네요. 걸이 나오는 게 도, 개, 걸, 유, 모에서 도라고 하는 것은요. 앞면이 하나 나오고요. 뒷면이 3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는요. 앞면이 2개 나오고요. 당연히 뒷면 2개가 나오죠. 이걸 개라고 할게요. 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면이 3개 나오고요. 뒷면이 하나 나오는 경우. 유수는요. 앞면이 4개 나오고요. 뒷면이 안 나오는 경우. 모는요. 앞면이 안 나오고 뒷면이 4개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윷놀이에서의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를 한번 볼게요. 도라고 하는 것은 앞, 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앞, 뒤. 물론 이 순서 배열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이 되고 얘 뒤가 되니까요. 그러면 이 순서 배열을 하게 되면 좀 잘 보세요. 앞, 뒤 순서 배열을 하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 앞을 H라고 써보겠습니다. H, 뒤는 T라고 쓸게요. 헤드, 테일. 요 놈입니다. 그럼 얘의 순서 배열을 거의 하자면 앞, 뒤, 같은 문자가 들어가 있네? 그럼 4패 나누기 3팩이라고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순서 배열을. 자, 그런데 지금 종류가 H하고 TTT. 자,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HH 혹시라도 TTTTT 이걸 배열하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이제 그 동자 순열을 하면서 팩토리얼, 동일한 문자의 배열은 일단은 7팩토리얼을 하고요. 이 2개 같으니까 2팩이고요. 이 5개 같으니까 5팩. 자, 요렇게 팩토리얼로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동자 순열에서.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2개의 문자에서는 두 종류의 문자를 출연하는 어떠한 동자 순열은 팩토리얼로 표현해도 좋습니다만은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쨌거나 5칸이죠. 7칸이죠. 7칸에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5, 6, 7칸에 어떠한 2개만 이걸 2개를 지정하든 이 2개를 지정하든 이 2개를 지정하든 이 2개를 지정하든 어떤 2개만 딱 지정해서 H를 쓰게 되면 나머지는 TTTTT 자동으로 표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7칸 중에서 2칸만 선택만 해서 H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T가 집어넣어지겠지. 물론 T를 생각해도 좋습니다. 75라고요. 이렇게 해서 두 문자의 동자 순열은 컨비네이션으로도 자주 쓸 거예요. 컨비네이션으로도. 특히 이제 이 다음 배열 할 때 이제 경우의 수 이제 끝나고 나서 이항 정리할 때 이러한 배열보다는 이러한 배열을 많이 쓸 겁니다. 즉, 그럼 이 결과하고 이 결과가 같으냐? 선생님 방금 전에 컨비네이션 성립이 있었죠. 컨비네이션을 팩토리얼로 쓰는 방법이 앞에 팩토리얼, 그 다음에 요거 원래 있던 분모는 2팩토리얼 있었을 거예요. 근데 7에서 2 빼기 팩토리얼, 5팩토리얼 분모를 써도 좋습니다. 해서 이 표현은 사실 같은 편이에요. 그래서 미리 좀
앞으로도 아마 한 몇 번 정도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좀 생소한 내용일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것의 순서 배열은요, 이렇게 4팩 나누기 3팩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만은, 그냥 4칸 중에서 칸이 이렇게 4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칸만 H를 채우자. 그래서 우리는 4칸 중에서 한 칸, 4C1이라고 순서 배열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것의 순서 배열 4C1이에요. 그럼 얘는 앞둘 뒤둘이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팩토리얼로 쓰자면 4팩 나누기 2팩, 2팩이라고 써도 좋습니다만은, 어떻게 하자고요? 4칸 중에서 2칸만 채우자고요. 요놈은 4C2가 되겠고요. 여러분 앞셋 뒷 하나니까요. 결국은 HHHT가 되고요. 자, 앞면을 주 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앞면을 주인공으로 따지면 4칸 중에서 3칸을 채우자. 그래서 여러분 4C3 마찬가지로 여기는 4C4 여기는 4C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거리 나오는 경우의 가지수를 이렇게 판단하시라. 그 다음에 542번이요. 542번에 서로 다른 세팅 A, C팀이라고 하겠습니다. 야구색을 가진대요. 야구색을 가지면 A하고 B가 싸워도 좋고요. A하고 C가 싸워도 좋고요. B하고 C가 싸워도 좋죠. 각각 따져봐도 3가지인데 그것을 굳이 식으로 펴자면 세 팀 중에서 2팀을 골라놓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싸울 겁니다. 해서 3C 악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556번에 남자 2명 편의상 AB라고 하겠습니다. 여자 3명 편의상 가마다라고 할게요. 이 중에서 남자 1명을 뽑고 이 중에 1명 뽑으랍니다. 그러면 2C1이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몇 명 뽑으랍니까? 1명 뽑으랍니다. 1명. 그럼 여기도 3C1이죠. 3명 중에 3명 뽑을 거니까. 이렇게 뽑아야지만이 다 사건이 완료가 되는 거니까 고백법칙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563번. 563번에 보면 고등학생 4명 편의상 ABCD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생 2명 편의상 가나라고 할게요. 자, 이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중학생이 1명만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가능성을 낮아야 돼요. 가를 뽑고요. 나는 안 뽑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요. 가를 뽑고 나를 안 뽑았다고 치면 이 중에서 몇 명을요? 총 3명 뽑아야 되니까 이 중에서 2명을 더 뽑아내야 되겠죠. 즉 4명 중에서 2명, 즉 4C2가 되겠네요. 가를 뽑았다고 치면 4C 가지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상황이 나를 뽑고 가를 안 뽑을 수도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나를 뽑았으면 이 중에서 고등학생들이 2명 더 뽑아야 되죠. 여기서도 4C2가 되겠네요. 결국은 얘와 얘가 합의 법칙으로서 표현이 되면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도 좋겠죠. 그 다음에 566번에 빨주노초파남보 빨주노초파남보에서 만약에 4개를 그냥 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7C4라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꼭 포함하래요. 방금 전처럼 빨간색은 미리 뽑아놨으니까요. 이 중에서 3개만 더 뽑으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6C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67번. 567번은 동일하게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중에서 4개를 택하라는데요. 보라색을 제외해서 택하라는데요. 그럼 보라색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6개 중에서 4개를 택하면 되겠죠. 6C4가 되고요. 6C4보다는 무슨 계산이 편하죠? 6C2 계산이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572번. A, B를 포함해서 9명이니까요. 나머지 7명을 하나, 다라, 마, 바, 사라고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4명을 뽑겠대요. 근데 A, B 중에 3명만 뽑으랍니다. 얘랑 동일한 상황이죠. A, B 중에서 1명만 뽑으라니까 첫 번째 A가 뽑혀지고 B는 안 뽑혀졌다고 치면 이 중에서 몇 명을요? 3명을 더 뽑아야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B가 뽑혀지고 A가 안 뽑혀지는 상황도 마찬가지로 이 중에서 3개 더 뽑아야 되겠죠. 3개 더 뽑아야겠죠. 73이 되겠네요. 두 놈의 덧세 또는 요 놈을 2배 해줘도 좋겠어요. 9배. 그 다음에 575번이요. VARIOUS의 일곱 문제 나열하는데 양 끝에 모두 자음이 오는 공이니까 자음을 좀 구분할게요. 자음이 V, R, S고요. 모음은 A, I, O, U죠. 이때 양 끝에 모두 자음이 오랍니다. 자음이 지금 3개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일단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양 끝에 V하고 R이 오는 경우에 배열을 생각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V하고
S가 양 끝에 오는 경우도 생각해야 되겠고요. 물론 V하고 R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R하고 S가 양 끝으로 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은 V하고 R이 양 끝에 오는 경우는 어쨌거나 이 안에 우리가 나머지 V하고 R이 양 끝으로 왔으니까 나머지 S, A, I, O, U를 그냥 배열만 하면 되겠죠. 배열만. 그러면 S, A, I, O, U 배열은 같은 문자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5팩 하면 되겠네. 5팩. 같은 문자가 있었으면 팩토리얼 또 분모로 나눠줘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또 V하고 R 정도는 위치 바꿈 할 수 있죠. 그놈이 2팩이라고 써도 좋고요. 그냥 굳이 뭐 2팩으로 쓰지 않고 2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S, A, 아니죠. R, A, I, O, U가 동일하게 얘랑 똑같은 연산이죠. 그럼 여기에서도 얘랑 똑같은 연산. 여기도 똑같은 연산. 여기도 똑같은 연산이죠. 그럼 결국 얘가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요것과 요것과 요것. 지금 다 합의 법칙을 쓸 텐데 굳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것 더하기 이것 더하기 이것 더하기를 쓰지 말고 그 요놈이 그냥 몇 배가 된다고요. 3배가 된다라고 하면 될 텐데 자, 이 3배를 잘 보세요. 이 3배.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안 되는 내용. 굉장히 많은 형태의 가능성이 존재하면서 그 가능성을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하나씩 분류해서 따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뭔가 한꺼번에 답을 내리려고 그러니까 계산식 한 방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걸 한 방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가 어려우시고요. 또한 이 한 가지 상황, 한 가지 상황을 분류한다고 쳤을 때 이 상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가 잘 보세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모든 케이스를 구분하는 게 원칙입니다. 양 끝에 VR이 오는 경우, VS가 오는 경우, RS가 오는 경우 케이스 구분하는 게 1차적인 어떤 풀이의 어떤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해봤더니 규칙적으로 똑같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규칙적으로. 즉, 예를 들어서 10 이렇게 규칙적으로 똑같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10만 하나, 둘, 셋, 넷, 5번 우리가 연산해주자. 그래서 이 고배법칙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경우의 수에서 고배법칙이 이렇게 규칙적인 어떠한 계산식이 나와서 그것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5명이죠. 그것을 우리가 고배법칙을 한꺼번에 쓴 거예요. 자, 이 고배법칙을 말씀드렸다시피 한 방에 처음부터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최소한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연습을. 그러다 보니 이제 이 3이 나왔는데, 이 세 가지 케이스가 나왔는데, 이 세 가지 케이스 여기다 의미를 좀 부여해볼게요. 이 세 가지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개 중에서 양끝, VR이 양끝으로 갈 수도 있고요. VS가 양끝으로 갈 수도 있고요. RS가 양끝으로 갈 수도 있죠. 즉, 셋 중에서 2개가 바로 양끝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가드라고 합시다. 제일 왼쪽과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을 가드라고 한다면 이 셋 중에서 이렇게 가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놈이 VR 또는 VS 또는 RS. 즉, 셋 중에서 얘네들 뭐 경호원이라고 한다면요. 경호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3사람이 있는데 셋 중에서 2사람을 양 가드로 선택하겠다. 즉, 3, C, 2라고 여러분들이 이 3배의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쓰시라고. 그래서 이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 연습을. 그럼 한 번 더 할게요. 579번에 WINTER에 조건이 WT 사이에, 그러니까 W하고 T하고 지금 INER이죠. 이렇게 WTINER이 있는데 조건에서 W하고 T 사이에 꼭 2개만 들어가요. 꼭 2개만. 3개도 안 되고 1개도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한꺼번에 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W하고 T 사이에 I하고 N이 들어갈 수 있겠죠. 두 번째 W하고 T 사이에 I하고 E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W하고 T 사이에 I하고 R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W하고 T 사이에 N하고 E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나올 텐데 어쨌거나 이 상황을 계산해 두면 이 상황은 모두 다 같은 계산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이 계산만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몇 배는요? 이게 반복되는 횟수만 찾으면 되죠. 그 반복되는 횟수가 바로 I하고 N하고 E하고 R 중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중에서 두 개가 속으로 들어간답니다. 이게 WT 속으로 안으로. 결국은 이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안으로 집어넣는다. 그래서 여기가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한다. 이 횟수가 바로 42번 반복이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 우리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당연히 여기서 이제 순서 배합해야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요놈만 봅시다. W하고 T 사이에 I하고 N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얘가 한 묶음으로 보여질 거예요. 그럼 나머지 W, I, N, T가 한 묶음이니까요. 이 R, 결국은 이 세 개를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W하고 T 사이에 두 개만 들어가고 있어서 얘를 어떻게 보면 이웃하는 문제의 아이디어를 볼 겁니다. 그러면 3팩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 묶음 안에서 배열이 있죠. 근데 묶음 안에서 배열은 얘 두 개가 바뀔 수 있고요. 두 가지. 이 두 개 정도는 바뀔 수 있죠. 두 가지. 그게 바로 W하고 T 사이에 I, N이 들어갔을 때의 계산식입니다. 거기에 42배를 해주면 최종 결과가 얻어지겠죠.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582번에 남학생 3명 편의상 ABC라고 했습니다. 여학생 2명 편의상 가나라고 할게요. 이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OC라고 할 텐데 조건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뽑혀지래요.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뽑혀지랍니다. 자, 적어도 하나 나왔죠? 6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전체에서 모두 남자만 뽑는 경우를 제외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몇 가지라고요? OC라고요. 5명 중에서 2명 뽑는. 그 중에서 남자만 2명 뽑는 경우 3C죠. 3명 중에서 2명만 이것을 제외시켜주면 최소한 여학생이 1명이라도 포함되겠지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편에서 좀 소개가 됐던 것 606번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 점이 있습니다. 자, 일직선상에 세 개가 나란히 있지는 않는데요. 이 중에서 선분의 개수를 뭐라고 해요? 선분. 이렇게 연결해도 좋고, 이렇게 연결해도 좋고, 이렇게 연결해도 좋고, 이렇게 연결해도 좋죠. 그럼 선분의 개수는 이 네 개 중에서 그냥 두 개만 딱 골라주면 지네들이 알아서 선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4C2가 되겠죠. 그럼 611번에 하나, 둘, 셋, 넷, 오각형에서 이 대각선의 개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나 또는 초등학교 때 대각선 공식이 있었을 텐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경우에서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 중에서 어쨌거나 두 개를 연결해서 두 개를 골라서 연결하면 무조건 얘가 다 선분이 될 겁니다. 선분이. 이렇게 선분이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테두리에 있는 오각형이니까 당연히 테두리 5개죠. 이 5개의 선분은 대각선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 테두리에 있는 이 5개만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육각형이라고 한다면 6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선분을 다 만들고요. 그 중에서 둘레에 있는 6개만 제시해주면 이게 바로 육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19번을 볼게요. 619번에 619번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호 위에 5개고요. 그 다음에 일직선상에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있네요.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직선의 개수를 보면 직선. 선분은요 그냥 양 끝이 딱 이어지면서 거기 끝나는데요. 직선은 두 개가 이어지면서 끝없이 연장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서도 10개가 있으니까요. 10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놔두면 걔네들이 이어지면서 쭉 직선이 될 것 같아요. 이 2개를 지나는 직선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또 이 2개를 지나는 직선이 만들어지고요. 또 이 2개를 지나는 직선이 다 만들어질 겁니다. 10C 이만큼.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은 나란히 있죠. 나란히. 이 나란히에서 2개 고르는 이 2개를 연결한 직선이나 이 2개를 연결한 직선이나 이 2개를 연결한 직선은 모두 다 일치할 것 같아요. 즉 5개 중에서 나란히 있는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건 모두 다 똑같은 직선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직선. 그래서 중복은 우리가 배제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보시면 될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죠. 요것. 근데 사실상은 이것 하나의 직선이라고 보면 볼 겁니다. 그래서 요것 하나 정도는 다시 포함을 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직선의 개수. 나란히 있는 경우 좀 조심하세요. 그럼 삼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형도 지금 630번이죠. 630번을 보면 지우고 봅시다.
자, 630번에 보면 여기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삼각형은 당연히 세 개의 점을 선택하면 돼요. 7, 3으로요. 근데 특이하게 여기서 이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이 나란히 있는 점줄 중에서 이 네 개죠.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보는 경우는 삼각형이 아니니까 아예 빼버릴 겁니다. 이거 그냥 빼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 이제 654번인데요. 654번. 빨, 주, 노, 초, 파 중에서 일단은 4개를 선택할 겁니다. 빨, 주, 노, 초가 될 수도 있고요. 빨, 주, 노, 파가 될 수도 있겠고 아무튼 4개를 선택해서요. 이렇게 무슨 모양으로요? 원 모양으로 표현한 겁니다. 원순열의 아이디어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빨, 주, 노, 초, 파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꽤나 있죠. 그것을 우리는 케이스를 구분해야 돼요. 첫 번째 케이스가요. 빨, 주, 노, 초인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가 빨, 주, 노, 파인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 빨, 주, 초, 파인 경우도 있나요? 자, 이런 식으로 꽤나 있겠죠. 일단은 이걸 차후에 생각합시다. 어쨌든 우리 빨, 주, 노, 초인 경우를 먼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빨, 주, 노, 초라고 한다면 빨, 주, 노, 초를 우리가 원에다가 배할 거니까요. 파이가 탕구되죠. 그럼 요놈은 3팩이 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경우 빨, 주, 노, 초인 경우에는 6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가 여기서도 여기서 모두 다 동일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경우가 몇 번 반복되는지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몇 번이냐면 빨, 주, 노, 초, 파 대기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색깔이 5개의 색깔이 있는데요. 대기. 그 중에서 야 4명 나와. 5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이 케이스는요. 즉 5, C, 4가 될 거예요. 이 계산보다 사실은 이 계산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어려워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 번 더 할게요. 655번. 자, 원 배열 모양이 같이 또 소리가 되는데요. 이때 빨, 파, 노, 초. 여기서 빨, 파, 노, 초를 다 쓰긴 할 겁니다. 근데 모양이요. 여기에 제일 가운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양, 여기 모양, 여기 모양 이렇게 했네요. 마치 이것을 우리가 했던 어떤 모양과 똑같냐면요. 여기에 탁자가 삼각형 모양 탁자가 원순열에서 여기에 의자를 앉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를 바라봤을 때, 가운데를 바라봤다고 쳤을 때 이 세 개가 모두 다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원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 안에 빨간색이 들어갈 거냐, 파란색이 들어갈 거냐, 노란색이 들어갈 거냐, 초록색이 들어갈 거냐의 상황이 나눠질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빨간색이 들어가는 경우를 먼저 합시다. 그리고 외부에 파는 초고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에 뭐가요? 파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 이렇게. 그럼 세 번째는 여기에 노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 네 번째 여기에 초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 계산은 모두 다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럼 요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몇 배요? 하나, 둘, 셋, 4배. 4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4배가 바로 빨파 노초 중에서 이게 대기자입니다. 이 가운데에 들어갈 대기자. 대기자가 4명인데 자, 한 명 나와 빨이 나올 수도 있고요. 파가 나올 수도 있고 노가 나올 수도 있고 초가 나올 수도 있죠. 그게 바로 사시일가지가 될 거예요. 사시일가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산. 이 빨이 가운데 이제 고정되어 있고요. 주변은 파노초죠. 이 파노초. 파노초를 우리가 무슨 배열을 해야 되죠? 파노초 원배열을 해야 되죠. 그럼 파는 한 가지, 노초는 2팩이 되겠죠. 원순위를 했었던 거 2팩 곱하기 얘가 2팩 즉 2가지고요. 그것이 4번 반복한답니다. 그래서 총 8가지 정도 나올 거예요. 한 번 더 가봅시다. 661번. 661번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빨 총 9가지 색깔인데요. 그냥 편의상 빨, 주, 노, 초, 파, 남, 보, 검, 흰이라고 할게요. 이 9개를 어떻게 색칠하면요. 얘처럼 가장 가운데 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테두리 8개가 있는데 그 테두리 밑에 동그라미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양이요. 그러면 우리가 원순열의 내용하고 동일해집니다. 자, 그러면 가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게 빨간색이 들어갈 수도 있죠. 일단 이 빨간색이 들어가는 경우만 한번 계산할게요. 자, 빨간색인 경우만 계산하자면 이 테두리에 준호, 초파, 남보, 검흰을 배열할 텐데 원 모양이죠. 그런데 자리가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는 다 동일한 자리고요. 또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동일한 자리죠. 그러면 이 주가 들어갈 경우는 두 가지죠. 두 가지 선택 여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패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빨간색이 안쪽, 그다음에 나머지 8개가 테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계산입니다. 근데 이 경우가 몇 번 반복한다고요? 아니, 빨간색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주가 들어갈 수도 있고, 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초, 파, 남, 보, 범인. 즉, 여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수가 9가지죠. 그 9가지 바로 이 대기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센터죠. 센터에 될 수 있는 가지수 하나. 즉, 센터를 찾아내실 hướng 구, 시,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계산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이 원배열입니다. 아무튼 이제 조합의 내용이 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것을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